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마야 문명의 세계로 떠날 고고학자 정혜주입니다. 먼저 마야 문명이 어디서 있었던 건지 알아볼까요? 마야 문명은 중미,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하나로서 중미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야 문명의 얘기를 들은 것은 아마도 1492년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14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서 카리브해에 있는 섬 쿠바에 도착한 해죠. 그리고 콜럼버스는 그곳이 인도인 줄 알고 원래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출발했으니까 인도인 줄 알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인디오라고 불렀습니다. 1492년은 유럽에서 보면 대항해 시대 그런 때죠. 그래서 이 콜럼버스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면 바로 인도에 도착하리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육로를 거쳐서 중동을 거쳐서 인디아에 도착했죠. 그런데 사실 콜럼버스가 건넌 건 대서양이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가 있고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야 또 아시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도에 도착하는 줄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낸 사람은 한 5년 뒤에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발견했죠. 신대륙이라는 것을. 콜럼버스는 모르고 죽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신대륙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1492년 이후에 유럽에서는 이제 아메리카로 많이 건너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영국, 이 사람들은 거리성으로 보면 이쪽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과 캐나다 쪽에 도착을 하고 이 콜럼버스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 쪽에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남쪽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위쪽으로 간 사람들은 북미에 도착해서 앵글로 아메리카, 앵글로 섹슨족, 영어를 쓰는 종족이죠. 그리고 남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중남미, 현재 중미와 남미를 있는 곳인데요. 라틴 아메리카, 라틴어 계통의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치적으로는 북미와 남미로 가리고 인종적으로는 이 원주민들과 유럽인들의 피가 섞인 메스티조의 나라로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곳을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들한테 그건 상당히 미국적인 시각이죠. 아니, 유럽적인 시각이죠. 왜냐하면 이곳에는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영어로는 인디안, 이 스페인어는 인디오라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인디오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원주민들은 누구였을까요? 전 세계 지도인데요. 원주민들은 아시아 쪽에서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00년에서 15,000년 전, 이때는 지금 빨간 화살표가 있는 베링해가 얼음으로 얼려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륙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술록을 따라서 왔던 사람들이 되돌아가기도 하고 계속 캐나다 북부로 해서 이 서해안을 따라서 미국 남부 그리고 남아메리카 서부 이쪽으로 쭉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정착을 한 곳이죠. 그렇게 해서 이 북로로 가서 내려가던 사람이 정착해서 중미에 정착해서 일으킨 문명이 메소아메리카 문명입니다. 메소아메리카라에서 메소는 중간이란 뜻이죠. 아메리카 중간 부분에 있었던 문명이고요. 또 다른 한 무리들은 또 다른 남쪽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건너가요. 태평양을 건너서 건너가서 이 안데스 지역에 안데스 문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이 메소아메리카 문명은 사실 10,000에서 15,000년 전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직접적인 조상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메소아메리카에서 이 메소아메리카 문명을 일으킨 직접적인 조상이 멕시코 시티 근처의 떼백반이라는 곳에서 발견됐는데요. 떼백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약 8,700년 전이에요. 이 사람이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생각되니까 얼추 10,000년 전에 아시아에서 넘어갔던 사람들과 연대가 맞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넘어간 사람들은 몽고 인종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아메리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의 선조는 몽고 인종이에요. 특히 마야 문명의 마야 사람들은 엉덩이에 몽고 반전이 있다고 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일으키고, 그러면 베링해를 거쳐서 넘어간 거는 이해가 가는데 바다 건너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냐. 더구나 10,000년 전에 범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증기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한 것이 이 스페인 사람들이 남겨놓은 문헌에 따라서, 이제 고증에 따라서 이 안데스 쪽 사람들이 어떻게 배를 만들어서 갔는지를 알아봤거든요. 그 실험을 한 사람은 또르헤이어달이라는 분인데요. 또르헤이어달은 노르웨이의 인류학자입니다. 노르웨이 인류학자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갔다는 것을 믿고 한번 스페인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 기록에 따라서 뗏목을 만들었어요. 근데 뗏목을 만들었는데 뗏목을 만든 나무가 발사라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안데스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인데요. 발사나무는 속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서 한 80%까지는 물에 잠겨도 20% 정도 공기 부분이 위에 남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물속에 가라앉질 않아요. 만약에 일반적인 나무로 했다면 이렇게 배에 물기를 빨아들여서 아마 가라앉고 말았을 텐데, 이 발사나무는 20% 정도 이렇게 항상 공기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사나무로 뗏목을 만들고 앞뒤는 배처럼 이제 꾸미긴 했지만은 바닥은 평평하게 만들고 이 돛대나 뭐 노 같은 거 없이 그냥 해류를 따라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47년 4월 28일에 페루의 까야오항을, 페루에서 출발해요. 페루를 출발해서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102일 후에, 그러니까 약 석 달 후죠. 약 석 달 후에 폴리네시아 상에 있는 뚜아모트 섬에 도착하거든요. 뚜아모트 섬은 아직 이제 호주까지 가려 그러면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대체로 거기까지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호주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후일 같은 해류를 타고 되돌아가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또르헤이어달은 이 뉴질랜드나 호주에나 폴리네시아에 있는 원주민들이 안데스 지역에서 왔다.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오고 또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밝힌 실험이 되죠. 그래서 이 안데스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도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 몽골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이 또르헤이어달의 이 실험은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었는데, 제가 잠깐 그 뗏목에다가 뗏목의 이름을 붙여 콘티키라고 했습니다. 태양의 신의 이름이죠. 콘티키라고 이름 붙이고, 이것이 1951년 다큐멘터리로 영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어로 만들어져서 아카데미 상도 받고, 그리고 이 또르헤이어달이 그 후에 나오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인디아나 존스의 모델이 됐다고 해요. 인디아나 존스가 누군지 아세요? 한 1980년대에 영어 시리즈로 나왔죠. 고고학자 보물을 찾고 사건을 뒤쫓아가는 인디아나 존스인데,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그 인디아나 존스를 흠모해서 전부 다 인디아나 존스 모자를 한 개씩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고대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교류가 활발했을 것 같아요. 특히 태평양을 왔다 갔다 했을 뿐 아니라 또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중앙아시아에서 유럽, 이곳도 조사해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때 정착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 기원전이 아니고 만년 전부터 정착한 사람들이 문명을 일으키면서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다가 1500년 경이 되면 옥수수를 재배하면서 문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1500년 경에 이제 안데스 지방도 그렇고 메소아메리카 지방도 그렇고 양쪽에서 문명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메소아메리카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예정이므로, 공부한다기보다 여행을 갈 예정이므로 특히 마야 문명이요, 메소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소아메리카의 가장 오래된 문명은 올메카 문명입니다. 이 멕시코만에 있는 파란색으로 된 게 있죠. 올메카 문명. 이것이 이제 기원전 1500년 전부터 나타나요. 거대한 얼굴이죠. 이 얼굴상은 보통 한 1m, 한 2m 정도 돼요. 굉장히 저보다 키가 큽니다. 이런 거대한 두상을 만들고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이 멕시코만의 풍요로운 흙을 배경으로 굉장히 땅이 비옥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뒤를 이은 것이 마야 문명입니다. 마야 문명은 이렇게 멋진 건축을 짓고요. 그리고 상형 문자를 써서 문자를 남겨서 자기네들의 역사를 기록해 남겼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 멕시코 시티 근처 테오티후아칸 문명에서 문명이 일어나죠. 테오티후아칸은 영년에서부터 한 650년 경에 발달했던 문명인데요. 이 올메카와 마야 문명은 저지대 문명이에요. 그래서 녹음이 우거진 곳이라면 이 테오티후아칸 문명은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열대지방이지만, 아열대지방이지만은 항상 한 섭씨 20에서 25도 정도 인 테오티후아칸, 해발 2400m의 고지에 있죠. 그리고 이 거대한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아스테카 문명인데요. 아스테카 문명은 우리에게 어떤 문명보다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아스테카 문명은 1300년이 되면 이 아스테카를 일으킨 메시카족이 이 멕시코 중앙 고원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나타난 사람들이 1300년부터 발달해서 사실 1400년 이때가 되면 발전의 이제 절정기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1519년에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난 것이 이 아스테카 문명이 거의 절정에 달해서 발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1519년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1521년이 되면 무너지죠. 그러니까 불과 2년 만에 무너뜨린, 스페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무너뜨린 메소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사람들이 아스테카를 무너뜨릴 때 또 하나의 문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포테카 믹스테카인데요. 서남쪽에 있어서 스페인 사람이 들어온 루트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믹스테카에는 고문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문서를 발달시켰고 이 메소아메리카 최고의 문명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사실 가장 오래 존속한,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까지 가장 오래 존속한 문명은 마야 문명입니다. 마야 문명은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도 보시다시피 이 상당히 넓은 지역에 퍼져 있죠. 과테말라, 벨리스, 이 온두라스 이쪽으로 쫙 퍼져 있는데요. 이 밀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이 밀림까지 쫓아가지 못했어요. 1697년이 되도록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야 문명으로 들어갈 텐데요. 마야 문명 중에서도 치첸 이사라는 유적지를 한번 볼까 합니다. 치첸 이사는 유카탄 반도 북부에 있습니다. 유카탄 반도 북부에 가운데쯤 있죠.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데요. 여기가 치첸 이ța.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저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유카탄 반도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일 처음에 도착한 곳이 지금 현재 메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메리다는 원래는 마야 사람들 언어 말로는 띠호였는데요. 띠호는 후기 고전기 마야 문명이 번성하던 곳이에요. 그렇지만은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멕시코의 아스테카 문명처럼 굉장히 활발히 번성한다기보다도 약 1400년경부터 이쪽에 도시가 버려지고 쇠락해 가던 중이었죠. 쇠락해 가던 중이었지만은 마야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스페인 사람들 와서 띠호를 세우면서 이 피라미드 같은 것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스페인 같은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 도시를 세우고 또 살면서 이 주위에 있는 다른 유적지들은 눈에 띄는 대로 이제 버리고 파괴를 했죠. 그래서 요 치첸 이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치첸 이짜는 1400년경이 되면 벌써 사람들이 살지 않고 그 숲속에 버려진 유적지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물은 파괴하고 유적은 위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그러니까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약 300년 동안 버려지고 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 주 지역은 이런 도시로 발전되고 지금 여기 원주민들이죠. 마야 옷을 지금도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은 스페인풍이죠. 그렇지만은 이 건물 밑에는 마야 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나죠. 이 300년이 되어서 존 로이드 스테펜스가 재발견을 하게 됩니다. 300년을 존 로이드 스테펜스는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법률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하버드 대학 법대를 나왔다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인데 이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에 대해서 흥미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존 로이드 스테펜스하고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이러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 프레데릭 캐서우드인데요. 이 두 사람은 나이가 8살이나 차이 나요. 캐서우드가 8살 많습니다. 캐서우드는 영국인이고 로이드 스테펜스는 미국 사람인데 둘이서 이집트의 룩소르를 구경 가는 배에서 만나요. 배에서 만나서 둘이서 의기투합합니다. 왜냐하면 1800년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겠는지 모르지만 이 고고학이라든가 인류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언제 발달할 것 같습니까? 이런 고고학이나 인류학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제국주의가 번창할 때 발달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세력을 확장하는 거죠. 다른 나라로. 그런데 다른 나라 세력을 확장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지만 살고 있는 인도도 마찬가지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려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민속학이라든가 인류학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의 과거를 품고 있는 고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미 영국이 들어가서 발굴하고 있고 또 중동은 독일, 프랑스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아메리카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펜스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한번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을 탐험해 볼까? 그래서 이 프레데릭 캐서가 쾌히 승낙을 하고 둘이서 1941년 저 중앙 아메리카를 출발해서 이 유카탄 북부까지 다니면서 굉장히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렸는데 프레데릭 캐서우드의 그림이 너무너무 잘 그렸어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이 치첸 이짜의 쿠쿨칸 신전인데요. 그 당시 사람의 눈으로서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치첸 이짜를 알아보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